안녕하세요. 부디자이너 우수상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투기가열 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가 언제부터 되는지, 세 번째는 정비사업 재개발 구역의 5년 재당첨 제한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는 입주권 비과세 조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이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입주권으로 변경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는 주택으로 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입주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다주택자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매물을 매도하게 되면 입주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요 매물 말고 가지고 있는 다른 매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요 입주권도 주택수에 산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 지구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 지구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신청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인가 계획을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신청했으면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현재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그래서 목동 8구역과 신흥 3구역, 도마변동 8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24일 사업시의 인가가 이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입주권이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마변동 1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용두 1구역 등은 사업시의 인가 신청을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신청을 하여서 현재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전매가 금지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기준점이 조합설립 인가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전매 금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투기과열 지구 내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1세대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투기과열 지구 내 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입니다. 시행일자는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른 조합원 분양받은 자나 정비사업 일반 분양자 및 그 세대원은 분양 대상자 선정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이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라는 1번 매물은 기준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 지난 B 매물, 2번 매물은 분양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1번 A라는 매물에서 2번 B라는
매물까지 5년 이상이 되어야 재당첨 제한에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서 2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1번 매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서 5년 이상,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5년 이상이 되어야 재당첨 제한에 적용받지 않고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적용받아서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입주권을 활용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비과세, 입주권을 활용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첫 번째는 입주권 한 개 보유 시,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세 번째는 실거주 목적, 입주권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권 한 개 보유하고 있을 때 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점으로 주택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이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갖춘 입주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취득 당시 기준점에 의해서 보유만 해도 되는지 보유와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전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는 비조정, 조정지역,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비조정 지역은 보유만 하면 2년 보유만 하면 가능했고, 조정지역은 2년 보유에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입주권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 미충족 시에는 사용승인일이 비과세 충족일이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합산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건물이 멸실되어야 하는데 바로 멸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합산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1, 2번의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권을 활용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내용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했을 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즉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를 했고 3년 이내에 종전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입주권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조정, 비조정 무관하게 3년 이내에 종전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권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종전 입주권은 기존의 입주권으로 되기 전에 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전주택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3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아래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입주권을 매수를 했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신규 입주권 취득일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항목은 실거주 목적의 입주권으로 사후관리까지 유효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수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종전주택이 취득일부터 1년 이후 입주권 취득 요건이 없습니다. 3.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4. 신축주택 준공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쭉 거주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살펴본 거는 1년 이후에 신규 입주권을 취득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후에 매수를 않고 바로 매수를 해도 신규 입주권을 취득을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으려면 신규 입주권 매수한 다음에 3년 이내가 아니라 3년이 지난 후 양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신규 입주권이 준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로는 신규 입주권이 완공돼서 준공이 되어서 2년 이내에 전세원이 신규 입주권 준공된 후 2년 이내에 전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주택 입주권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비과세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2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2. 대체주택을 종전주택 사업 시의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신규주택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신축주택 준공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내용이 아까처럼 좀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은 대체주택 비과세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의 1세대 1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종전주택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시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신축, 준공, 완공되기 전, 종전주택이 신축, 준공, 완공되기 전 아니면 준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는 내용이고, 그 대신 사후관리로 종전주택이 입주권이 준공이 된 후에 2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대체주택이 비과세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디자이너 오수장과 함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는 전문 세무사님 한 두 분과 함께 상의를 한 후 매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세법이 계속 복잡해져서 케이스별로 양도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세무사님과 상의한 후 매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부디자이너 우수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